안녕하세요. 디지털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입니다. 자, 수면시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누구신지 소개를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치 박기호 논술 연구원 분석장인 배병진이라고 합니다. 네, 분석장인 배병진 선생님과 함께 수면시사 시간을 이끌어 볼 건데요. 수면시사 이게 뭐냐면요, 수능 그리고 면접과 시사에 도움이 되는 필수 시사 상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을 따로 볼 필요 없습니다. 혹시 취업을 준비한다?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K방역 그리고 오리엔탈리즘, 이 K방역을 오리엔탈리즘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준비를 해오신 자료를 한번 볼까요? 우선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친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에드워드 사이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네. 그 개념을 잘 드러나는 이미지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림이 있네요. 첫 번째 그림은 이건 뭐가 있죠? 대포도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도 보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말을 타고 있고요. 백마네요. 반면에 이제 인디언이 보이는데 이건 뭐야? 원주민이고 여잔데 지금 거의 옷을 벗었네요. 네, 헐벗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림은 뱀을 부리는 사람에서 이거 인도 쪽인 것 같은데 아랍인가요? 아랍 쪽 그림 같고요. 근데 왜 옷을 벗고 있죠? 그리고 요게 아랍 소년 같은데 벌거벗은 채로 뱀을 온몸에 두르고 있어요. 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거의 누추한 불황자 수준인데요. 근데 눈빛이 왜 이렇게 탐욕스럽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여러 포인트들에서 이 그림이 내포하고 있는 서구의 시선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왼쪽 그림에서도 되게 그 우월한 존재가 헐벗은 그리고 문명화가 덜 되지 않은 존재들을 뭔가 개척하고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측 그림에서는 동양을 되게 신비화하고 열등화하고 감각화하는 그런 인식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은 지배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고, 맞습니다. 한쪽은 굉장히 신비주의적 입장에서 보네요. 네. 그래서 이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을 바라보는 서구의 시각이죠. 네,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처음에는 이제 유럽의 문화와 예술에서 나타났던 이제 동방에 대한 어떤 동경, 선호 이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현실에서 알고 있는 개념은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면 동양에 대한 서구의 왜곡된 시선과 편견들을 의미하죠. 이러한 의미에는 기본적으로 핵심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 타자화와 우월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오리엔탈리즘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타자화는 네, 대상화한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대상화인데 본인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다르게 구분하는 개념이죠. 구별짓기.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타자는 당연히 동양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서구의 입장에서 많은 대상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동양이라고 하나의 범주로 이제 묶어버리는 거죠. 그 과정에서 되게 그 편견이 당연히 녹아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오리엔탈리즘 그럼 생각나는 게 중국의 중화사상, 중국이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이고 나머지는 오랑캐다 하는 사상과 거의 일맥상통하네요. 맞습니다. 자신과 타자를 구분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다음 단계인 우월성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되게 특히 서구의 입장이다 보니까 서구의 제국주의적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지배와 침략을 정당화하는 개념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론을 쓴 밀 있죠. 존 스튜어트 밀. 이 친구는 인도인은 문명적으로 열등하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문명 상태로 갈 수 없다는 말을 자유론에서 스스럼 없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영국이 인도 지배를 합리화하고 스스로 정당화하기 위한 거죠. 맞습니다. 우리 밀 너무 실망스러워요. 자유론을 썼는데도 그 시대적 한계성을 넘어설 수가 없네요. 그렇죠. 자유라는 그 성각적 입장에서 썼지만 그것도 서구적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살펴본 그런 예술,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학문, 그래서 예술, 학문, 그리고 나아가서 인식, 그래서 총망라해서 이러한 왜곡된 서구의 편견과 이미지들이 녹아져 있다라고 기념비적인 연구를 한 학자가 바로 에드워드 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책은 아주 유명한 저작이죠. 근데 이 오리엔탈리즘과 중화사상은 공통점이 중국이 최고야, 아니면 서구가 봤을 때 동양의 지배는 정당화돼. 이게 둘 다 자문화 중심주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 절대주의적 시각에서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해요. 이게 사회문화 시간에 배웠을걸요, 여러분들은? 네, 사회학 개념 쓰죠. 사문화 중심주의가 바로 이 오리엔탈리즘의 아주 그 대표적인 기반이 사례. 돼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와 문화 교과에서도 나오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이 오리엔탈리즘이 K 방역이랑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제 거기로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이 오리엔탈리즘의 관점에서 K 방역을 이제 유교 문화의 유산이다. 그래서 한국이 방역에 성공한 것이 한국민들이나 그 유교권 문화권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K 방역은 야 니네들 성공했잖아. 그 유교 문화의 그냥 유산일 뿐이야. 이렇게 해서 평가절하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역 통계 되게 우수한 거 알겠어.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거 유교 문화의 유산 아니냐라고 해서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바로 이제 그 전 파리 정치대학의 교수였고 기스로망. 네, 유명한 세계적인 사람인데? 석학이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기스로망 책 많이 읽었는데 왜 이럴까? 그런데 그분이 이제 유교 문화가 바로 선별적 격리 조치에 성공에 기여했다. 그래서 성공한 거는 인정은 하지만 성공은 인정하고 그럴 수 있었던 원인을 유교 이제 문화에서 과거로부터 찾았다. 찾는 거죠. 그 현재 한국에서 찾은 게 아니라 그렇죠. 과거로부터 찾았다. 네. 그리고 또요. 또 하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국제 정치 경제 학자인데요. 그래서 태거트 머피. 그래서 일본에 심지어 교수로 있고 일본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아에 대해서 잘 알 텐데 네. 한국에 대해서도 알 텐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제 그 주장은 아시아 전체의 성공적 정치. 그러니까 팬데믹 시대에 아시아가 되게 성공적으로 정치를 했는데 또 그 원인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유교적 정치의 유산이다라고 이제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아시아만 해도 한중일 3개국이 있고 네. 아시아 그러면 뭐 베트남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만까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싱가포르까지 해서 많은 나라들이 존재하는데 맞습니다. 이걸 묶어서 그냥 아시아적 성공이라고 했네요. 네. 근데 사실 동양의 사회관이 개인보다 이제 관계와 집단을 중시하는 공동체적 성향이 강하다. 이거는 우리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네.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이러한 주장에 기반해서 K방역은 유교문화 유산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런 주장도 충분히 그 설득력은 있어요. 왜 네.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반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반박은 뭐냐면 중국에서가 바이러스가 발원지고 한국은 좀 다르지 않냐 이거. 그렇습니다. 한국의 방역 모델, 즉 K-방역이라고 불리는 어떤 방역 모델, 그리고 한국이라고 하는 단일적 사례를 아시아 전체의 어떤 일부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되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계속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물타기네요. 한국의 성공, K 방역의 성공인데 아시아적 성공이라고 해서 물타기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냥 묶어버리는 거죠. 네. K 방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특징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대만의 경우는 바이러스가 유행하자마자 국경을 바로 잠궜습니다. 그래서 봉쇄 조치를 했죠. 네,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패스적이었죠. 네, 근데 이제 그러한 조치는 지금 선진국들이 뒤따라 할 수 없는 방식인 거죠. 네. 그래서 K-방역은 나름의 개방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되게 독창적인 어떤 방역 모델을 구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세국적 모델이 아니고 그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거 뭐 있으세요? K-방역 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K-방역 QR 체크. 맞습니다. QR 체크 이거 좀 독특한 거죠? 네. 그건 이제 정보화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렇고요. 네. 자, 그리고 간호사들의 헌신. 그런 것도 있죠. 네. 뭐 아주 발벗고 났었죠. 그리고 또 대규모 검사가 가능했던 저희 대표적인 맞아요. 그 네. 차 타고 쭉 들어가는 드라이브스루. 네, 드라이브스루 검사. 그게 맥도날드만 있는 줄 알았더니 드라이브스루 검사하는 거는 창의적인 발상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그러한 대규모 검사 그리고 정확한 진단과 동선을 파악하고 그 접촉자들을 구별하는 어떤 그런 트레이스 그리고 또 결국에는 또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또 되게 잘 돼 있는 편 아닙니까? 트리트. 네, 그래서 제대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대량적인 테스트를 하고 네, 그리고 트레이스 추적을 하고 그리고 트리트 치료를 했죠. 네, 그래서 3T라고 하죠. 네, 그게 이제 K 방역의 특색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K 방역의 모델이다. 네, 이게 성공하려면 일단 인력이 많이 동원돼야 될 텐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엄청나게 투입했죠. 네,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생과 그리고 또 간호사들의 희생, 네, 그리고 또 공무원들, 높은 강도의 업무를 이제 맞아요. 수행해준 공무원들이나 등등 뭐 자원봉사자분들도 계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정보 기술력이 또 뛰어났죠. 그렇습니다. QR 코드 만들어낼 생각을 할 정도니까 정보 기술, 추적 기술이 뛰어났던 거죠. 네. 교통카드랑 신용카드, 핸드폰 이런 걸 막 추적해냈죠. 그래서 빨리빨리 감염자들을 찾아내고 네, 그리고 선별해서 치료를 했죠. 그런 정보 기술을 활용을 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만의 또 촘촘한 정보 환경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등 다른 문화권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또 자발적인 협조가 그렇죠. 있었거든요. 프랑스하고도 다르고요. 네, 그러니까 서양권만 다른 게 아니라 일본하고도 달라요. 그렇습니다. 네, 일본도 마스크를 잘 안 쓰는데 그것도 다르죠. 네, 그래서 K 방역 모델은 성공적 모델인데 그걸 너무 평가절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오리엔탈리즘적, 그러니까 평가절하하는 거 유교적 문화다 이렇게 평가절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이 너 오리엔탈리즘 시각이야 하고 반박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런 구체적인 방역 조치들과 어떤 조건에 대한 전혀 고려 없이 이건 단순히 유교 문화적인 어떤 그런 정치적 유산이다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오리엔탈리즘적인 주장이다라고 저희가 충분히 반박이 가능하다라는. 그럼 여기서 하나 배우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잘 들어보고 교과서에서 봤던 교과 지식 이런 걸 동원해서 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원리를 동원해서 설명하고 비판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적인 기본적인 용어 개념들을 익히는 게 이거 논술 공부하거나 면접 준비하거나 수능 준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자라가지고 이제 시사평론가가 되든가 뭔가 사회를 분석할 때 오리엔탈리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지. 그러면서 비판할 수 있고 우리가 심지어 기스로만 같은 아주 유명한 석학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힘이 생기네요. 이게 조금 더 크게 일반화해서 보면 어떤 설명하는 대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취득한 후에 그거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는데 그 견해들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주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할 수 있는 이제 사고를 시사 주제를 통해서 저희가 익혀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 면접장이나 논술장에서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스로망의 주장을 내세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박해보라 그러면 기스로망의 주장이 비판 대상인 거예요. 비판 대상. 그 오리엔탈리즘의 비판 기준이에요. 비판 기준에서 볼 때 오리엔탈리즘으로 이 기스로망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있죠. 그럼 비판 대상 안에 비판 지점이 있고 기스로망의 주장은 너무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이다. 즉 동양을 비하하는 시각이다. 그리고 K-방역하고 유교 문화권은 엄밀히 구분된다. 과거의 섭속,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 한국이 이뤄낸 성과다. 물론 국뽕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반박할 수가 있을 거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지 기내로 비판, 면접에서 비판할 수 있을 거고 논술에서 쓸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이 뭐냐? 그리고 K-방역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반박을 오리엔탈리즘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자, 여기까지 수면시사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